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이 연달아서 계속 나타나면 사실은 기자분들께서는 그 전에 미리 좀 어떤 정보들을 들었을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좀 연극계 미투가 터지고 나서 이 연예계 미투 문제가 좀 뜨거울 때 제가 익명의 기사로 한 남성 배우 A씨가 뭐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면서 미투를 익명의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아무런 힌트가 없는데 조재현 씨 매니저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기사 올린 지 30분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혹시 기자님 그 지금 익명으로 낸 그 기사가 조재현 씨에 대한 기사인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되게 찔려서 그런 건가요? 약간 재발저리는 느낌인가? 저는 그 기사에는 출연작을 쓴 적도 없고요. 뭐 캐릭터에 대해서 쓴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연락을 오니까 저도 약간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왜 전화하셨냐고, 이거 뭐 그럴 일이 있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재현 씨 매니저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주변에서 이거 혹시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기사를 막 보내줬대요. 그리고 전화가 왔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더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조재현 씨가 입장을 그 당시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당시 2월 23일 두 여성이 미투 폭로란 바로 다음 날 입장을 냈어요. 일시적으로 회피하지 않겠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지금부터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라면서 활동 중단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조재현 씨는 공식 입장 발표와 동시에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고요. 맡고 있던 DMZ 국제 다큐 영화제 집행위원장직은 물론 2014년부터 재직해온 K대학교 교수직 역시 팩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퇴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진행이 된 건이 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는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도 이 미투 사건이란 게 그 사람에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이런 진행상에서 어느 정도 좀 한계점에 부딪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조재현 씨의 성추행 미투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 2018년 6월 한 제1교포 여배우의 폭로로 사태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재현 씨가 성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제1교포 여배우 A씨랑 당시에 그 단독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 주장에 따르면 조재현 씨와는 2001년도에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듬해 2002년 5월 연기를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면서 밖으로 불렀고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 여자분이 주장을 한 겁니다. 조재현 씨는 성폭행 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제1교포 여배우뿐만 아니라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제1교포 여배우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며 배우 A씨의 어머니의 협박과 요구로 인해 당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보내줬고 미투 사건 이후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터뜨릴 것이라고 협박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이라면 이 법적 절차까지 밟은 건가요? 네, 당시 조재현 씨는 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A 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멈춘 상태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 좀 흐지부지한 상태인데 A 씨가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귀국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소 중지가 된 상황인 거죠. 흐지부지 됐네요.